있습니다. 동양철학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커리큘럼 보면은 명리학 개론 있죠. 그다음 명리학의 역사 있죠. 주역 있죠. 그다음에 뭐 이제 우리가 동양에서 말하는 역학 종류 그런 종류들이 가면 쭉 다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명리학 개론 한 파트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6개월이나 짧은 시간 동안 지난번에 3개월이나 짧은 시간 동안 명리학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다 퍼부어 드리려 하니까 명리학 개론만 해도 한 학기 다 해야 되는 거고 명리학 역사에도 한 학기 다 해야 되는 그 과정인데 요 파트는 명리학의 역사와 명리학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그 글은 그리고 왜 배워야 하는가 우리 생활에 지금 필요한가 하는 까지 다 종합해서 3시간 안에 해드리려니까 6시간 안에 해드리려니까 내용이 너무 어려울 수도 있고 당연히 어렵겠죠. 그죠? 6개월이나 1년 과정을 해야 되는 내용을 제가 6시간 안에 다 해드리려니까 저도 마음이 바쁘고 해드릴 양은 많고 하니까 이제 그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만 그리고 내가 내 소리가 아니고 우리 옛날부터 내려왔던 또 이제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토대로 거기 안에서 우리가 왜 명리학을 배워야 하는가의 필요성과 그리고 명리학을 배워서 어떻게 생활에 적용해 나갈 것인가 그걸 통해서 우리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오늘까지 해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렵지만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해 못 하신다는 것도 좀 알아요. 왜냐하면 최소한 한문학과 정도 안 그러면 대학교 졸업하시고 역사 쪽으로나 인문철학 쪽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지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살다 보면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생활하기 바쁘고 내 직장 업무 바쁘고 아들 딸 키우기 바쁘고 하니까 삶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100% 흡수된다는 것은 제가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콩나물에 물이 다 빠져나가도 콩나물이 자라듯이 여러분이 이걸 들으신 거하고 안 들으신 거는 차이점이 있다는 걸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까지 내용 좀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그러려니 하시고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이제 지나가시는 정도만 하시면 될 거예요. 내용 좀 딱딱하고 한문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무슨 얘기가 있다 하는 그 정도만 들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전해드리고자 하는 건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게 100% 있다 해도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건 한 20-30%밖에 전달 못 하거든요. 근데 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건 거기서 또 20-30%밖에 못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걸 여러분한테 전해드리는 건 한 10%도 안 전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우리가 명리학을 배워서 이걸 실생활에 활용을 해서 내 인생에 도움이 되자 하는 그게 한 가지 포인트니까 그것만 잡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들어보시면은 좀 이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야산 이달 스님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이분이 구성면 상원리에 사시다가 대구 이사하셨고 지금 최근대까지 주역의 종정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 주역을 대표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이 이제 자식들을 낳았는데 진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그다음에 딸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공통점이 다 뭐냐면 주역 대상을 가지고 아이들의 이름을 썼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 주역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주역을 딴 데 접하지는 못해도 태극기 보면 알잖아요. 그죠? 태극기 안에 검게 있고 있게 있고 그 다음에 곰게 있고 감게 있고 곰게 있잖아요. 이 4개의 계상을 알거든요. 주역은 8개의 계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여기 첫째 아들 진화라고 했는데 진화는 사람을 통해서 보면 장남이라 그래요. 주역에서 풀이할 때. 그래서 이제 첫째 아들을 진화라고 했어요. 여기 이제 진, 그 다음 화는 우리 명리에서도 말하고 주역에서도 말하고 모든 과정에서 중용에서도 말하고 중화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화.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해서 화를 쓰신 것 같아요. 둘째 아들 보면 감이 있거든요. 여기 중남이라고 써있죠. 둘째 아들 중남이 여기 감화예요. 셋째 아들이 간. 셋째 아들 소남에서 감화. 셋째 아들까지는 아드님이 주역에 나오는 계산 다 쓰시고 그다음에 넷째 아들 또 태어났어요. 이분은 이이화 씨라고 한국사 이야기라고 30몇 건에 되는 우리나라 설화지 비슷한 우리나라 역사책을 쓰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여기 이다스님 형제분 중에서는 제일 두드러지게 학문적인 업적을 이제 이루신 분이거든요. 여기 아드님들 중에서는 넷째 아들 이화 선생님께서 검색하시면 바로 떠요. 이이화 쳐보시면 네이버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다섯째 아들은 여기 태화라고 썼어요. 그리고 이제 딸이 태어났을 때 딸은
장녀 여기 장녀 나오죠. 그래서 송나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 하면 일단 그거 놔두고 이제 우리나라 주역의 항맥에 대해서 좀 잠깐 짚어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걸 짚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지금 동양 철학을 하면서 주역을 모르면 안 됩니다. 주역은 다 연관이 돼요. 근데 지금 최근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활동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달 선생님 밑에 두 파가 있어요. 이달 선생님 계시고 여기 제자가 아산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산 김병호라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대산 쌤이 계세요. 요분이 연세가 더 높아요. 지금 돌아가셨고요. 아산 쌤 아들이 일감 김진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저 안동 쪽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아직도 지금 김진규 쌤이 1은 넘으셨거든요. 김석진 쌤하고 이제 연배가 비슷하죠. 이분이 하는 학회 이름이 중정이에요. 중정. 주역의 개상을 보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린다면은 이게 1효, 2효, 3효, 4, 5, 6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첫째 자리는 양이니까 양의 자리. 양은 남자의 자리를 의미하고 이름 홀수니까 양이 양자리 오는 걸 정이라고 해요. 바른 자리 왔다고. 이 두 번째는 음이죠. 음이 음자리 오는 것을 저기를 바른 자리에 앉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상하를 나누는데 가운데 있죠. 가운데를 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양이 양자리도 앉는 것도 좋고 음이 음자리 앉는 것도 좋은 거지만 이 가운데 자리 앉는 게 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음이잖아요. 그죠? 음이 음자리에 앉으면서 가운데 앉은 거 그게 이제 중정이에요. 바르게 앉았다 이 말이에요. 바른 자리에서 중을 찾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 같으면 여기는 5효거든요. 6개 있으니까 여기는 양이면서 중 가운데 앉으면 이게 중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른 자리에 앉는 것도 중요하고 중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 해서 그 사상이 들어간 게 중정이에요. 중정. 제가 이제 이 주역을 접한 것도 대구에 보면 동대구역에서 이제 경대 쪽으로 가다 보면 중경서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공부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다 이 학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 분들은 이제 안동 쪽에서 활동 많이 하시고 안동 구미 쪽에서 활동 많이 하셨어요. 그 대장 쌤은 지금 김진규 쌤하고 학맥이 비슷해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분 제자 중에 이제 여기 보면 자 여기 간화라고 있죠, 그죠? 간화. 요분이 셋째 아들이거든요. 셋째 아들인데 주역에서 보면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중국이라고 치면 여기 우리나라에 붙었잖아요, 그죠? 여기가 이제 동쪽 댐이고 동북 간방이 돼요. 여기 중하면 이쪽 북쪽이 동북강, 이 간방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간방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하고도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달 선생님이 셋째 아들 간화 이분의 아드님들이 3명이 계시는데 첫째 분은 별로 활동 안 하시고 둘째 분하고 셋째 분 둘째 아들이 이 음자 국자세요. 이분은 이제 서울 쪽에 대전 쪽에서 활동 많이 하시고 셋째 아들이 전고 이영민 쌤이세요. 이분은 이제 서울이랑 대구랑 여기 김천까지 와서 활동하고 계세요. 지금 수업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연결이 돼요. 그럼 여기는 이제 학회 이름이 뭐냐면 제가 이제 전고쌤한테 공부를 할 때 학회 이름은 홍역학회였어요. 홍역학회. 근데 지금 보면 둘째 아드님이 홍역문화원장을 하고 계시고 이 전고쌤님은 동방문화진흥회라는 또 다른 파트를 맡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주역에 크게 보면 중정학회 이렇게 동방문화진흥회 여기 크게 이제 이렇게 분류가 나눠져요. 근데 이제 요 선생님보다는 이쪽이 조금 더 학회가 좀 더 커졌거든요. 지금 인지도가 나름대로 열심히 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달 선생님을 이제 좀 험잡아서 하는 말이 학회가 파가 나눴거든요. 융합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잘못 길렀다. 이렇게 파가 나뉘게 했다고 이제 다른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욕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것도 맞는 게 뭐냐면 주역이라 하는 게 중정이 해도 서로 조화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서로 자기 이권을 위해서 막 싸우니까 그런 욕을 얻어먹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학문을 하다 보면 지금 명리하고 같이 공부하고 지금 나중에 여러분도 공부 많이 하셔고 또 저랑 뜻이 달라서 갈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 서로 욕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진짜 대한민국에서 이제 이름을 날리고 계신 그 학파인데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간에 기본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랑 뜻이 다르지만 그 학문하는 방향 같으니까 뜻이 다르다고 관계를 욕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항목이 흘러가고요. 자, 야산 이달 됐고요. 야산용이 이제 이 선생님은 자신이 없더라고요. 여기 대단히 선생님이시고 이분도 이제 주역으로 유명해가지고 풍수하시는 분들은 이분의 묘수로 가기도 해요. 인터넷 보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나중에 도경회가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면 풍수 답사도 갈 수 있어요. 주소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달샘 요역도 있습니다. 부여 쪽에 여기도 한번 가보면 돼요. 이제 정리있지 않았는지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 이제 요렇게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야산 선생님한테 주역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였을까? 이분한테 주역 어떤 의미였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 아들, 자식들의 이름은 다 주역의 대상으로 올리고 중화를 얘기하는 화자를 다 붙였어요. 그러면 이분한테 주역이라는 의미는 자기 생활 속의 주역이었고 또 자기 자신의 삶이었고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행적이 기이한 행적이 많죠. 6.25가 터질 줄 알고 이제 미리 또 사람들을 모아서 안면도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6.25를 무사히 넘기고 해방될 줄 알고 해방되기 전날 문경에 가서 그 해방된 소식을 들을 문 경사경 좋은 소식을 듣는 그 장소 문경에 가서 들었다는 이런 얘기가 다 있거든요. 그럼 이분은 생활 속에서 주역이 완전 모여 계신 분이에요. 완전 첫 신앙같이 기도하듯이 생활 속에 다 돼 있거든요. 보면 여러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자 그럼 간방에 우리나라 이제 간방에 간다고 했어요. 간방에 마음 십자를 들어가면 한이 돼요. 한하다. 가슴이 한이 돼요.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간방에 사는 사람들 한이 많다. 우리나라의 정서가 한의 문화잖아요. 그죠? 한이라고 하는 거는 딴 말을 표현하면 간절함이나 애절함이나 절실함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명리학을 할 때 이런 간절함이나 애절함이 있어야지 뭔가를 얻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설명을 다 드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일 비가 옵니다. 이렇게 누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점쟁이가 만약에 얘기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점쟁이가 내일 비 와요. 우산 갖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 오나 안 오나 두고 보자 이래 생각하겠어요. 네. 또 별로 신경 안 쓰죠, 그죠? 만약에 기상통보관이 오늘 내일의 날씨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은 비가 올 테니까 나가실 때 우산 준비하세요 이러면 우산 가져가야죠. 알지, 그죠? 왜 그럴까요? 차이 있죠. 과학죠. 점쟁이 말은 우리 신뢰도가 없죠, 그죠? 어떤 법칙이나 규칙이 없고 자기가 나오는데 어떤 영감으로 직감적이잖아요. 근데 기상통보관 어때요? 사회적인 거리도 있고 신뢰도도 있고 예측 가능성이 높고 과학적이죠. 그래서 이제 점쟁이 말하고 똑같은 일기예보지만 점쟁이 말하고 기상통보관의 말을 우리가 듣는 신뢰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이제 우리도 이제 이런 입장이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명리학자가 얘기하는 거하고 딴 사람이 얘기하는 거하고 그 명리학자의 말을 믿을 수 있나 없나 그걸 생각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과학이라고 얘기했는데 과학이란 뭐니까 예측 가능성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게 과학이죠. 예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계를 법칙적으로 파악하는 기술이다. 또 과학은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진리란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학에 보면 진리의 전당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진리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최근까지 별로 깊이 생각 안 봤어요. 진리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진리. 자, 우리 정연 양도 열심히 아직 공부하고 계시는 입장인데 진리가 뭘까요? 참된 이치. 오, 정답. 네, 또 다른 분들 진리가 뭘까요? 진리라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은 항상 많이 쓰고 있으면서 깊이 생각해 보진 않거든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가 명리학이랑 진리를 어떻게 연결시킨가 하는 부분에서 공부하면서 다시 좀 생각해 보게 됐거든요.
예, 이 글자 그대로 참된 일치, 참된 도구. 정답을 바로 맞췄어요, 재미없게. 자, 여기 논리, 명제가 사실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걸 진리라고 한답니다. 또 논리의 법칙에 모순되지 않는 바른 판단을 지지하고요. 형식적인 의미로 사유의 법칙에 맞는다는 의미고. 또 요거 이제 언제든지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어야 되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을 진리라고 한다. 네이버 사전에 딱 나와요. 검색하시면 바로 그대로 나오는데 제가 바로 그대로 보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 객관적으로 좀 나와 있는 얘기고요. 자, 요거는 우리 유천 선생님이 내리신 적입니다. 제 선생님이신 시공을 초월하여 변하지 않는 보편 타당한 이치 혹은 체험할 수 있는 현상. 자, 진리가 체험이 안 되면 진리를 할 수 없겠죠, 그죠? 내가 직접 체험을 해야 되니까. 또 세상을 보는 기준이나 잣대가 돼야 된다. 또 인생을 속지 않을 수 있다. 자, 진리 탐구하면서 엉뚱한 탐구하면은 자기 인생을 낭비할 수 있죠, 그죠? 인간의 삶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적용해서 판단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것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그 진리에 중요해서 유천 선생님이 삶을 또 살아오시면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저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진리를 우주 운행의 법칙에서 찾아볼까요? 이 우주가 운행하는 법칙. 또 그 다음에 태양계가 운행하는 법칙. 그 안에서 우리가 진리라고 찾아보겠습니다. 혹은 또 우리 인간 몸 안에 흘러가는 생체 구조에서 진리라고 찾아볼까요? 또 이제 이 세 가지는 보편 타당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살고 있으면서 경험할 수 있으면 볼 수 있는 거니까 이 안에서 공통적인 이치를 찾는다면 이거를 진리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자, 이거 이제 아까 보셨죠? 제가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이제 우리 은하계 중심에서 12만 광년 떨어졌는데 여기가 태양계를 이치하고 있고요. 요런 태양계 같은 우리 은하계 같은 별들이 2천억 개 모여야지 뭐가 된다 그래요. 요런 별들이 태양계 안에는 2천억 개 별이 있다 하죠. 그다음에 요런 태양계 같은 별들이 2천억 개 모여야지 우리 은하계가 돼요. 또 우리 은하계 같은 별들이 2천억 개 은하계가 모여야지 전체 우주가 된다 그래요. 우주. 그러면 우주의 센터에서 여기 이제 태양계까지 오고 이렇게 거리가 있는데 이 전체가 우리가 말하는 우주 전체가 운행하는 거기에 그 법칙을 한번 보면 이게 만약에 질서가 깨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돌고 싶다고 돌고 안 돌고 싶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 태양계 살아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지금 우주의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는 속도가 얼마라고 될거 생각하세요? 우리 우주 전체가 돌고 있는 속도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이제 지구 자전 속도 뭐 이런 거 했었죠, 그죠? 지구 자전 속도 12km, 공전 속도 30km 하면서 이제 태양을 돌고 있는 속도 얘기했었어요. 근데 전체 우주가 돌고 있는 속도가 600km래요. 600km. 그 초속 600km 돌고 있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잖아요. 근데 그런 속도로 이 우주는 운행이 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 은하계도 운행이 되고 있고 그 안에 태양계가 운행이 되고 있고 태양계 속에 지구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거든요. 또 이 안에서 어떤 질서가 깨지거나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지 그건 장담 못하겠죠, 그죠? 태양계 보여드렸죠, 그죠? 태양, 수성, 금성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들도 우리 나선형으로 온반형으로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질서가 만약에 깨진다면은 우리 지금 지구는 지구의 안에 우리가 살아있지 못할 것 같아요. 어떤 법칙이 있고 공전 주기가 있고 자전 주기가 다 있잖아요, 그죠? 자, 이제 태양계 운행에 보면 이제 질서, 반복, 변화, 규칙, 조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주가 구성되고 있는 어떤 원리, 원칙이랄까 이런 걸 한번 뽑아봤어요. 태양계를 중심으로 8개의 행성이 질서 있게 자기 운행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한 번 돌고 안 도는 게 아니라 계속 돌고 있죠. 또 변화 돌면서 우리가 또 태양계 주위를 돌면서 사계절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지금은 특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다른 행성들도 사계절 변화가 있지만
생물이 살고 있지 않게 되면 영하 뭐 수백 도가 되니까 그건 크게 나타나진 않고 지구는 사계절 변화가 못하죠. 규칙, 태양계를 중심으로 8개 행성의 운행이 일정한 규칙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지금 지구와 태양계가 운행되고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몸 안에서도 어떤 규칙과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세포 분열, 태아가 수정난대하고 세포 분열 질서 있게 돼야 되잖아요. 질서가 깨지면 어떻게 되죠? 기형아되잖아요. 반복, 숨 쉬는 거 반복이죠. 피도 오는 거 반복이죠. 오늘만 들고 내일 안 들고 죽겠죠. 반복이에요. 변화, 세포 분열에서 태어났습니다. 질서 있게 계속 운행이 되고 있어, 반복도 되고 있어. 그러면서 또 변화가 일어나죠. 아이로부터 어른 되고 나이 들고 노인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변화가 생겨납니다. 규칙, 반복이나 규칙. 숨 쉬는 거, 혈액순환하는 거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5분 이상 숨 참다가 살아있는 사람들 없잖아요. 규칙적으로 돼야 되죠. 자, 이런 가운데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지 건강한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5가지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우주 5대 법성,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게 질서, 반복, 변화, 규칙, 조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 생활에서도 인간 사회에서도 이게 이루어져야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다른 나라에 보면은 뭐 반란일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보면 이런 것들이 깨졌기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이 삶에서도 이런 규칙을 적용될 수 있다. 아, 이게 이제 유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유 선생님 찾아낸 지어낸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자연의 운행 법칙을 설명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공장님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수리부장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내가 나열했지만 설명했지만 내가 창작해낸 거나 지어낸 건 하나도 없다. 또 석가모니도 돌아가실 때 내가 너희들한테 법문한 거는 말한 것 뿐이지 말해도 말한 바가 없다. 자연 현상 그대로 말한 것 뿐이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제 명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명리가 자연 현상 안에 그대로 있어요. 그걸 우리가 찾아내서 법칙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이치를 찾아내는 뿐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새로운 학문이 아니라 이 생활 속에 다 있는 건데 그거를 어떤 법칙적인 60갑자, 60진법을 통해서 이걸 찾아내서 그걸 우리 생활에 이용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셔야지 이 명리에 대한 접근이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명리 10간 12지 10개, 12개 5번, 6번 돌아가면 60갑자가 되죠. 60갑자와 사주 명리학의 현상은 진리의 이치에 부합하는가. 이게 기준이 맞아야지 여러분이 공부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쓸데없는 다는 거죠. 뭐 한데 이 귀한 시간 내셔가지고 여기 와서 이 강의를 들으시겠습니까? 그죠? 진리에 안 맞으면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질서라는 부분에 보면 60갑자가 가불, 병정, 자축이면 순서대로 질서 있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반복됩니다. 60갑자 계속 돌아가죠. 그 다음에 변화, 자, 대운과 연운, 달운, 일운 계속 변화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일어납니다. 오늘은 가불병정 했다가 내일은 자축이면 했다가 이렇게 아니 거꾸로 오는 게 아니죠. 가불병정, 무인경신이 이렇게 가지 개임신경, 생무정경을 거꾸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규칙적으로 질서 있게 가거든요. 그리고 이 사주 뒤에 분포가 조화를 이뤘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사주 분포에 부족한 것을 알아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게 명리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의 어떤 5대 잣대로 봤을 때 명리학이라는 거는 진리에 가깝다. 이 기준에 부합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명리학을 건축에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해보세요. 집을 질 때 뭐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집질을 하면 자재가 있어요. 건축 자재가 있어야 되죠. 자, 모래, 골재 이런 거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자재만 있으면 됩니까? 네, 기술사가 있어야 되죠. 파트마다 다 있는 공들이 있어야 되는데 기술이 있는 신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집을 짓는 전체를 총괄하는 분은 뭐예요? 네. 총괄하는 사람 건축가이 설계하시는 분, 그죠? 그렇죠.
이런 분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분도 있어야 되지만 이런 분들이 저 집 전체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명리할 때 사주 풀이만 하는 건 기능공에 불과한 거예요. 전체를 알아야 돼요. 이론과 중요한 전체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학과 술이 필요합니다. 의학에도 의학이 있고 의술이 있죠. 음악에 있고 미술도 미학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학문적인 바탕이 안 되고 술만 가면은 기초가 없기 때문에 안 돼요. 오래 갈 수 없어요. 그리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어떤 학문적인 바탕을 조금이라도 깔아드리고 싶어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돼야지 이 술이 자유로워져요. 의학이 없고 의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죠? 의술만 있는 사람 있죠? 사입이 뭐라 해야 되나? 침만 뭐 기술 점수 받은 분들 이런 분들 인정 못 받고 있잖아요. 그 나름대로 옛날에는 뭐 이렇게 야매 한마디로 야매로 표현해서 그죠? 그래서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학문적인 바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학문적인 바탕을 까는 기초 과정이 제가 1강부터 3강까지 해드리는 강의 내용이에요. 다 담을 수는 없고 핵심적인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좀 힘드시더라도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올려봤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난 시간 안 들으신 분들 그렇게 복습하기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사주를 보는 변해가 대부분은 하늘에 있는 오성에 의해서 오성의 인력 작용에 의해서 우리 명리에 작용을 한다. 하늘에 있는 태양, 지구 이렇게 이게 의해서 수화목금토 오성에 의해서 지금 우리 인간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거 안 한다 그랬죠, 그죠? 이게 영향을 미친다 했었는데 그게 아니다. 이 태양이 순서하고 오성에 영향을 주고받는 게 같지가 않기 때문에 이 이론은 명리학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성 이론을 한다면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운명을 개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명리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개운을 위해서인데 그게 안 되니까 이 이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하도낙서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그 통계학 아니라는 거, 통계학이 아니고 통계 낼 수 없다. 사주의 종류가 이만큼 많이 나오니까 통계 낼 수 없으니까 통계학이라는 말 자체가 언급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렸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와 기의 발현, 음양, 오행, 오기와 그다음 그걸 다루고 있는 이치, 이들이 지금 오성으로서 이 명리학을 준행해 나간다는 거,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고 이제 오기가 행동으로 드러날 때 이치가 드러난다. 이 오성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를 구성하는 견해, 서양은 99개의 원소로서 모든 우주에 구성하고 있는 걸 표현하고 동양은 음양과 오행으로 간단하게 표현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또 이제 마음에 대한 결론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란 말을 많이 쓰지만은 마음은 이성과 감성이 복합되어 있다. 여기서 이성이 앞설까요? 감성이 앞설까요? 네. 옛날에 어른들 성리학 하면서 이성을 잘 다뤄야 된다고 했었는데 이성보다 감성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인문학에서 많이 강의하는 게 감정을 터치하는 거잖아요. 이성이 작용하기 전에 먼저 감정이 없습니다. 기분 나쁘면 논리적으로 알지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감성적으로 다가가고 감성을 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명리학에서는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 명의 구성에서 나온다. 명은 오기의 구성에서 나온다. 오기 분포에 따라서 마음 가는 게 달라진다. 그래서 그 마음을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자각이 항상 순간적으로 일어나야지 그걸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명은 그릇이고 마음은 그 그릇을 운전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내용으로 이렇게 되니까 명을 먼저 알고 그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따라서 그 마음을 조절할 수 있어야지 이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주체가 돼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의 구성이 이와 기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본능적인 타고난 본능적인 작용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적인 정신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명이 똑바로 안 됐으면 구비가 잘 안 됐으면 바른 마음을 쓸 수가 없다. 빗딱하게 된다. 이 말 치우치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치우치게 될 수 있다는 그걸 자각하고 내가 안 치우치도록 하면 바르게 하면 이 자기 인생을 개운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주의 명을 알고 보완하려고 수양이 되어야만 자기 마음 조절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있습니다. 좀 길었죠? 오늘 이제 해야 될 이게 본론인데요. 좀 어렵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태극도설입니다. 태극도설. 요 안에 이제 동양에서 우주의 생성과 또 인간의 심성, 또 사회에서 인간의 자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태극도설 안에. 요 안에. 그래서 이제 요걸 보면서 우리가 명리학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 태극도설 동양에서 우주의 생성이 어떻게 됐으며 거기서 사람의 마음 쓰는 건 어떻게 되고 있고 사회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된다 하는 걸 쭉 써놨어요. 그걸 보면서 지금 우리가 현 명리학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명리학으로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포인트를 두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태극도설에 대한 그림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 무극에서 이제 여기 태극이 되고 태극에서 양이 움직이고 음이 고요하게 있고 그 다음에 수화 목금토가 나와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건의 도라는 건 양의 도를 말하거든요. 양의 도는 남자를 이루고 본의 도는 여자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건도 성남, 곤도 성리에서 건군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는 또 만물이 발생한다, 변화가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설명해 놓은 게 뒤에 그 글적이에요. 아니 좀 길거든요. 다 읽으실 수 있는 분, 다 읽어보세요. 정 선생님, 예. 무극이 태극이요. 태극 동이 생양이며 동극 이정 정이 생음 정극 부동이라 다시 보고 복동이라 네. 일동 일정 호위 기한 기건이며 네. 분엄 분양 양의 입언이라 네. 양변 엄합하여 이생수하 목금토하고 오기순포하니 사시행언이라. 네. 아이고. 한자는 별로 안 어렵습니다. 그죠? 안 어려운데 잘하셨어요. 자, 태극, 아까 말씀드렸죠. 태극이, 무극 태극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제 태극이 생겼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무극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면 태극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는 무극이고, 움직이면 태극이 되거든요. 움직이기 이전 상태가 무극이고요. 이제 태극, 움직이기 시작하면 태극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뒤에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빅뱅이라고 우리 들어보셨죠? 그죠? 에너지가 팍 모여있다가 팡 터진 게 그 빅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팍 모여있을 때는 무극이고요. 팍 터지면서 이제 창조가 되는 거거든요. 태극이 움직이면 양이 돼요. 양이 생겨나고. 이제 무극에서 태극이 생기는 게 무극에서 움직이면 태극이 생기고요. 태극에서 막 움직이게 되면은 양이 생기고 동극이정 아주 빨리 돌면 어떻게 돼요?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동극, 움직이는 게 극에 달하면 동극이정 고요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해지면은 다시 생긴다. 그래서 또 정이 또 극해지면 다시 움직이게 된다. 자, 움직이고 고요한 것이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여기도 이제 주역의 원리가 나오죠. 주역의 원리는 변화거든요. 정지에 있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양이 되고 또 양이 또 극해지면은 안 움직이는 것 같이 되지만 또 그게 또 조용해졌다가 다시 움직이게 된다 이런 원리거든요. 일동일정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고요한 것이 호익이거든. 서로 그 뿌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움직이는 거는 안 움직이는 것이 뿌리가 되고 안 움직이는 건 움직이는 것이 뿌리가 되고 부는 분야 거기서 음양이 나누어져서 양이 음과 양 주역의 양께 음께 음양이 나누어진다. 무국에서 태극이 되고 태극에서 이제 음양이 나온다 이 뜻이거든요. 자, 양변음합하여 양이 변하고 음이 합해서 뭐가 된다? 오기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태국도설에서는 이 수기 이렇게 안 써놨어요. 수와 목금토만 써놨고요. 관로 안에 주석은 유 선생님이랑 저희들이 공부하면서 이제 해놓은 주석입니다.
음양에서 수기, 화기, 목기, 토기, 오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오기가 나오고 이 오기가 고르게 분포되니 사시가 형성해진다. 오기가 봄의 기운은 화기가 좀 더 많죠, 그죠? 아니 이제 봄의 기운이니까 화기가 오면서 강해지면은 여름이 되고 화기가 따뜻한 기운이 오니까 이제 봄이 오죠. 그다음에 그 따뜻한 기운이 극해지니까 여름이 되고 찬 기운이 오니까 가을이 오고 더 추워지면 겨울이 오잖아요. 오기가 돌아가면서 고르게 분포되면서 사시가 운행된다는 뜻입니다. 자, 1행, 5행은 1음양이요. 음양은 1태극이야. 5행은 그래서 5행으로 나눠졌지만 그걸 다시 뭉치면 어떻게 된다? 음양이 된다는 거예요. 음양을 다시 뭉치면 태극이 된다. 뻗어나가고 다시 수렴하고. 태극은 원래 무곡이니 5행지 생야의 가결기사입니다. 5행이 날 때 각각 그 성품이 있다. 자, 성품 우리 명리학에서는 5성이라고 그랬죠, 그죠? 목은 인이고, 화는 예고, 그다음에 토는 신이고, 금은 의고, 수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품을 오기를 이렇게 성품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무곡지진과 무곡의 진, 무곡의 이치와 이오지정, 이오란 말은 음양과 오행의 정기가 이렇게 운이 묘하게 합해져서 응축되면은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양의 돈은 남자를 이루고 돈의 돈은 여자를 이룬다. 양의 기운은 남자를 이루고 음의 기운은 여자를 이룬다. 이렇게 됐거든요. 이기 무국지진의 이와 이오지정의 정. 자, 이기를 여기서는 다른데 태극도서 설명하시는 데 보면 음양을 말해요. 음양만. 근데 음양만 가지고 이 모든 걸 다 이룰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기를 무국지진의 이치와 이오지정의 기, 이와 기를 다 합쳐져서 이 기가 교감돼서 뭐가 된다? 만물이 화생한다고 우리 생각하고 이제 요 부분을 해석을 다르게 했습니다. 음기, 양기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이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넣었어요. 만물생생의 만물이 생겨남의 변화가 무궁하다. 그 중에 유인냐 오직 사람이 빼어난 주적은요 빼어난 기운 얻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하잖아요. 그 만물들도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목은 목기, 물에 사는 거 수기가 많고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인간은 빼어나게 그 기운을 얻어서 가장 신령하게 됩니다. 그 안에 이치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로서 형태를 이루고 형태가 먼저 이제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 정신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신발지의 5성 감동이 선악구나요 만주주의. 5성 5개의 성품이 감동해서 성과 악이 나누어지고 만주주의 모든 만물들이 생겨나고 그 안에 인간이 이제 주인으로서 자리 잡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보면 성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성인하면은 지금 알고 있는 성인의 개념은 공자님, 소크라테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성인이라고 해버리면 너무 유원하게 멀리 느껴지니까 지금 실생활 살아가면서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깨달은 사람, 남보다 좀 앞서 성각자 이런 식으로 해석했습니다. 성인이 중정인으로서 중과 정과 인에 나오죠. 여기도 중정이 나오거든요. 바른 거 그리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거 중과 정과 인의로서 이 주정 이 빈거를 요걸 기준으로 해갖고 사람이 해야 할 어떤 기준을 세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인은 천지와 합기가 자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은 하늘과 땅과 그 덕을 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하늘의 덕, 땅의 덕 하늘과 땅의 그 덕을 같이 하는 사람이니까 성인이죠. 치우치지 않고 중과 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1월 합기명 해와 달과 그 밝음을 같이 한다. 해와 달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이 또 다른 만물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공정하고 1월의 운행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신 합기 기균. 자, 기는 흉한 기운을 말하고요. 신은 좋은 기운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신과 그 기륭을 같이 한다. 이게 참 무서운 말이거든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 사람은 하늘과 땅과 같이 그 덕을 같이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만약에 내가 성인이 지금 이렇게 중정인으로서 사람이 도를 다 하면은
하늘과 땅과 같이 그 덕을 같이 할 수 있고 또 해와 달과 같이 해와 달과 같은 그런 밝음을 가질 수 있고 사시와 같이 그 질서를 같이 할 수 있다. 사시 운행하는 질서를 같이 동참할 수 있다는 거고 또 귀신과 같이 그 기운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나쁜 기운, 좋은 기운. 그럼 이렇게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내가 함께 참여해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경지에 가기가 어렵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리를 공부하면서 이거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물이 어떻게 태어났고 오기를 통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천지와 그 덕을 같이 할 수 있고 운행의 질서를 같이 동참할 수 있다 하는 그 뜻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으면은 명리를 공부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참여할 수 없고 동참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면 명리 공부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 하는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는 수직이요. 혼자는 이렇게 잘하니까 기락이 되고 소위는 이거 무시하고 안 하니까 흉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태극도에서 벌써 얘기해놨어요. 그래서 하늘의 도를 음양이라 하고 땅의 도를 유강 부드럽고 이 강함으로 분류해놨고요. 사람의 도는 인과 의로 분류해놨어요. 자, 어지른기만 해도 안 되죠. 의는 끊는 거거든요. 정의롭다는 거는 자르지도 않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너무 부드럽기만 하면 안 되죠. 또 너무 냉정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정의만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 음량을 비교한 거거든요. 강함과 부드러움 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알 원시반중 보지사정기다. 처음을 근원하고 끝을 돌아보니 죽고 사는 그 일을 알 수 있도다. 대제라 여기와 사기제로다. 이 이제 주역에서도 이 태극도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도 역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변화란 뜻이거든요. 여기서 역이란 의미가 변화하는 거.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이치를 알면 변화할 수 있다 하는 거. 그 이제 주영계 선생님 하시는 영입니다. 힘드셨죠? 강의 들으라고. 네. 자, 조금 쉬고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자문의 내용이었나요? 아니요, 재밌었어요. 네. 네, 조금 쉬고 그 다음 강의하겠습니다.